여러분, 안녕하세요. 창밖엔 바람이 분다고 하네요. 창문을 두드리는 그 소리는 이상하게도 내 안의 빈자리를 자꾸만 건드려요. 혹시 오늘도 그런 밤을 보내고 계신가요? 그 마음, 참 오래됐죠? 조용한 밤이면 괜히 울컥하고, 텔레비전을 켜놓은 채로 잠드는 게 익숙해지고, 전기장판의 따뜻함은 금세 식지만, 그보다 더 차가운 건 마음이라는 걸 자주 느낍니다. 나는 의사로서 오랫동안 사람들의 몸을 들여다봤지만, 사실 그보다 더 자주 마주한 건 그들의 마음이었어요. 나이 들어간다는 건 참 묘합니다. 몸은 천천히 둔해지는데 마음은 오히려 더 예민해지는 것 같거든요. 웃긴 건 병원에 오는 분들 중 절반은 감기나 관절 통증보다도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저를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냥 누가 내 얘기 좀 들어줬으면 해서요 라고 말하시는 그분들. 마치 오늘의 당신처럼요. 요즘은 유튜브 덕분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전할 수 있게 되었네요. 영상 시작 전에 한 가지 부탁드려도 될까요? 지금 보고 계신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느껴진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이건 단지 버튼 하나가 아니라 여러분이 제 이야기에 손을 건네주는 작은 인사처럼 느껴지거든요. 혹시 지금 어디 계신가요? 댓글에 여러분의 위치와 시간을 남겨주세요. 밤 10시, 경기도 평택. 혼자 앉아 커피를 마시며 듣고 있다고 그렇게 말해주시면 저도 마치 그 곁에 있는 것처럼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 오늘 밤 잠시 불을 끄고 선풍기를 켜고 익숙한 조용한 음악을 틀어두세요. 그리고 저와 함께 아주 조용한 여행을 시작해 볼까요? 사실 우리가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하나입니다. 당신은 외롭지 않으신가요? 누구도 드러내지 않지만 누구나 안고 살아가는 그 감정. 가족이 있어도 친구가 많아도 때로는 웃고 있어도 스르르 피어오르는 정적 같은 허전함. 이건 단순히 누군가 곁에 없어서 생기는 외로움이 아니에요. 이건 내가 나를 놓친 감각에서 오는 허기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손 한 번 내밀지 않고 수십 년을 살아낸 사람들. 특히 여성들에게 이 마음은 꽤나 익숙할지 몰라요. 저는 85세입니다. 30년 넘게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들의 눈빛을 보며 한 가지를 배웠어요. 나이도, 직업도, 과거도 달랐지만 모두의 마음에 뭔가 빠져나간 자리 하나쯤은 있다는 겁니다. 그 공백을 메우려 노력도 했죠. 손주들의 웃음으로, 쇼핑으로, 혹은 종교나 취미로. 하지만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밤이 오면 다시 허전해지는 건 왜일까요? 혹시 그건 내가 나에게 준 시간이 없었기 때문 아닐까요? 우리 언제 마지막으로 나 자신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따라 주었나요? 스스로를 얼르며 수고했어. 오늘도라고 말해준 적이 있었던가요? 내가 얼마나 외로웠는지를 인정하는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그건 용기입니다. 그 감정을 외면하지 않고 들여다보는 것. 그게 바로 오늘 우리 이야기가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지금 당신의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괜찮아요. 외로움을 느껴도 괜찮아요. 혼자인 것처럼 느껴져도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지금 이 이야기 속에 함께하고 있어요. 가끔은 외로움이 소리 없이 목을 조여옵니다. 울음이 날 것 같은데 눈물은 나오지 않고 말은 하고 싶은데 목 끝에서 막히죠. 그럴 때 사람들은 흔히 괜찮다고 말해요. 하지만 정말 괜찮은 걸까요?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온 70대 여성 환자들이 종종 제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박사님, 그냥 사람이 너무 그립고 심장이 뻥 뚫린 것 같아요. 하루 종일 아무 말도 안 하고 지낼 때가 많아요. 그 말은 그냥 증상이 아니라 마음의 구조 신호였어요. 혼자가 되어가는 시간이 쌓이면 언젠가부터는 자기 자신조차 잊게 되거든요. 그 외로움은 소리도 없고 흔적도 없지만 분명히 사람을 무너뜨리는 힘이 있습니다. 한 번은 어떤 할머니 환자분께서 진료를 마치고 돌아가시려다 문고리를 쥐고 멈춰 서셨어요. 그러곤 작게 아주 조용히 말씀하셨죠. 혹시 그냥 5분만 더 앉아도 될까요? 그 순간 저는 그분이 왜 병원에 오셨는지 정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 몸이 아파서가 아니라 단지 누군가와 5분이라도 이야기하고 싶어서요. 그 5분이 하루의 균형을 잡아주는 유일한 시간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런 순간마다 저는 이 질문을 던지곤 했습니다. 최근에 본인을 위해 해본 게 있으신가요? 대부분의 대답은 비슷했습니다. 그게 뭔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외로움이라는 감정이 단순한 정신 상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존재 자체의 무게를 지탱하는 기둥이 부서진 느낌이에요. 누군가에게 필요하지 않다는 감각, 내가 사라져도 아무도 모를 것 같다 하는 감정, 그 감정을 무시하려고 바쁘게 살고 TV를 틀고
집안을 청소하죠. 하지만 그런 행동은 감정을 묻을 뿐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하버드 의대의 한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 성인 중 정서적 고립감을 겪는 이들의 70%는 실제로 만성 통증, 불면증, 식욕 저하 같은 신체적 증상으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몸이 아픈 게 아니라 마음이 아픈 게 몸을 아프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자주 이렇게 권합니다. 하루에 5분만이라도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져보세요. 이건 어떤 특별한 준비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단지 휴대폰을 잠시 끄고 소파에 앉아 차 한 잔을 마시거나 거울 앞에 서서 오늘도 잘 살아냈어라고 스스로에게 속삭이는 것, 그게 시작입니다. 이야기를 듣다 보면 여성분들은 특히 더 오랜 시간 자신을 미뤄왔다는 걸 느낍니다. 자녀, 배우자, 부모, 손주 다 챙기고 나면 자신은 늘 맨 마지막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거꾸로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나 없이는 그 누구도 지켜줄 수 없다. 그 말은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자신을 사랑해야 누군가를 사랑할 힘도 생기니까요. 우리는 단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홀로 서는 법을 배워야 할 시점에 서 있습니다. 그 시작은 감정을 인정하는 데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외로움을 참지 마세요. 그건 참는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대신 받아들이고 따뜻하게 안아줘야 합니다. 마치 어릴 적 울고 있는 아이를 토닥이듯이요. 오늘 밤 혹시 마음이 무거우신가요? 그렇다면 그 무게를 저에게 잠시 맡겨주세요. 당신은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니까요. 은자 씨를 처음 만난 날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진료실 문이 조용히 열렸고 말없이 앉은 그녀의 눈가에는 희미한 주름 속에 슬픔이 젖어 있었죠. 그녀는 남편을 떠나보낸 지 3년이 됐다고 했습니다. 목소리는 작고 떨렸지만 제 귀엔 아주 크게 들렸어요. 박사님, 하루가 너무 길어요. 밤이면 잠도 안 오고 가슴이 텅 빈 것 같아요. 그녀의 말은 단순한 외로움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매일같이 자신을 밀어낸 시간이 만든 감정의 공백이었어요. 그 누구도 그녀에게 묻지 않았던 것, 요즘 본인을 위해 뭘 해보셨어요? 그 질문에 은자 씨는 당황한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생각은 해본 적 없어요. 늘 아이들이나 손주들만 신경 썼죠. 어쩌면 이건 그녀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수십 년을 가족을 위해 살아온 많은 여성들이 나 자신이라는 존재를 완전히 잊고 살아오셨죠. 그래서 저는 제안했습니다. 매일 밤 5분만 자신에게 선물을 줘보시라고요. 처음엔 부끄럽고 어색하겠지만 그 시간은 반드시 돌아올 거라고요. 처방전도 없고 약도 필요 없는 치료법이었습니다. 그저 자신을 위해 부드러운 촛불을 켜고 음악을 틀고 천천히 자신의 손끝과 마음을 어루만져 보는 시간. 은자 씨는 망설였습니다. 박사님, 그게 부끄럽기도 하고 이 나이에 뭘 그런 걸 해요. 저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은자 씨, 부끄러운 게 아니라 지금 꼭 필요한 일이에요. 그건 욕망이 아니라 회복이에요. 자신을 돌보는 건 어떤 나이에도 허락된 권리입니다. 며칠 후 그녀는 조용히의 진료실에 다시 왔습니다. 박사님, 그날 말씀하신 거 한번 해봤어요. 목소리가 전보다 조금 맑아졌고 표정은 말할 수 없이 따뜻했어요. 그게 이상하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근데 그 눈물 뒤엔 뭔가 좀 가벼워지는 느낌도 있었어요. 그 말을 듣는 제 마음도 함께 가벼워졌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자기 안의 감정을 풀어줄 작은 스위치를 하나쯤은 가지고 있어요. 다만 그걸 누르는 법을 배우지 못했을 뿐이죠. 은자 씨는 그날 이후 매일 저녁 같은 시간 혼자만의 조용한 루틴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음악은 늘 같은 곡이었고 촛불도 늘 같은 향이었습니다. 그 일정한 의식 속에서 그녀는 스스로를 다시 껴안게 되었습니다. 몸을 어루만지고 마음에 말을 건네며 은자야, 잘 살았어. 오늘도 참 잘 견뎠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죠. 몇 주 뒤 진료실에서 그녀는 환히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은 밤이 무섭지 않아요? 그리고 가끔은 웃음도 나요? 내가 웃는 걸 잊은 줄 알았는데 아니었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을 돌보는 시간은 단지 기분을 바꾸는 걸 넘어서 삶을 재건하는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걸요. 여러분, 은자 씨의 이야기는 특별한 사람이 만든 변화가 아닙니다. 당신도 그리고 나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는 기적이에요. 오늘 밤 한번 해보세요. 잠들기 전에 조용히 불을 끄고 마음속에 나를 조용히 불러보는 것부터 그 첫 마디는 이렇게 시작될 겁니다. 내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이제서야 알아. 그리고 그 고백은 곧 위로가 될 거예요. 자위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아마 대부분은 순간적으로 어색하다, 부끄럽다는 감정을 떠올릴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저 역시도 젊은 시절엔 이 주제를 진료실에서 꺼내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여성분들 앞에선 더더욱 조심스러웠죠. 그분들 눈빛에는 늘 무언가 눌려있는 듯한 기색이 있었고 그 감정을 풀어주려 할 때면 먼저 저부터 용기를 내야 했거든요. 하지만 30년 넘게 중장년과 노년층의 건강을 지켜보면서 저는 점점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자위는 단순한 육체적 행위가 아니에요. 그건 오히려 자기 자신을 돌보는 가장 부드럽고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아이를 토닥일 땐 왜 그 손길에 망설임이 없을까요? 그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나 자신을 향한 손길엔 죄책감이 앞서는 걸까요? 한국 사회에서는 특히 이 주제에 대한 벽이 높습니다. 성은 결혼한 사람만, 그것도 부부 사이에서만 가능한 것으로 여기는 분위기 속에서 자위는 금기시되어 왔죠. 여성이 성적인 존재임을 인정받지 못한 문화, 그 침묵이 오히려 가장 건강한 자기 돌봄을 부끄러운 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진짜 문제는 그 침묵 속에서 수많은 여성이 자신의 몸을 점점 잊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2023년 세계 자위 실태 조사에 따르면 한국 여성의 자위 빈도는 세계 평균보다 오히려 높았습니다. 6인, 6회. 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돌보려는 용기 있는 선택이 숨어 있는 숫자예요. 그럼에도 여전히 그 사실을 말하는 건 어렵죠. 내가 이걸 한다고 말하면 이상한 사람이 될까봐 어디에도 털어놓을 수 없는 이야기니까요. 이럴 땐 저는 자주 민수 씨의 이야기를 떠올립니다. 그녀는 72세, 평생 가정과 남편을 돌보며 살아온 분이었죠. 진료 중 아주 조용히, 거의 속삭이듯 제게 물으셨어요. 박사님, 남편은 자꾸만 자기 욕구를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게 왜 이리 어렵죠? 제가 뭘 원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말하기도 너무 부끄러워요. 그녀의 말에는 한 세대 전체의 억눌림이 담겨 있었어요. 마치 여성은 참고 살아야 한다는 전통의 끝자락이 그녀의 목소리를 붙잡고 있었던 거죠. 저는 민수 씨에게 단 하나의 제안만 했습니다. 하루 5분만 조용한 공간에서 아무 생각 없이 자신을 느껴보세요.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압박 없이 그저 나와 함께 있는 시간으로요. 몇 주 뒤 그녀는 마치 새로운 사람이 되어 진료실에 들어왔습니다. 박사님, 처음엔 아무 감정도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은 손끝이 따뜻해지더니 그냥 편안해지더라고요. 남편한테도 이제 조금씩 얘기해요. 나도 그런 게 필요하다고. 저는 그날 그녀의 말보다 더 따뜻했던 건 그녀의 얼굴에서 피어난 미소였다고 기억합니다. 그 미소는 그저 욕구를 해소했다는 표정이 아니라 드디어 자신을 돌보는 사람이 되었다는 뿌듯함이었죠. 여러분, 자위는 누군가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돌아가는 여정입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나를 뒤로 미루며 살았습니다. 이제는 나 자신에게 가장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할 때입니다. 그 손이 어색할 수도 있지만 그 손길 속에서 당신은 다시 살아있구나라는 감각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건 무엇보다 소중한 선물이 됩니다. 처음 그 통계를 봤을 땐 사실 조금 놀랐습니다. 전 세계 30개국 이상에서 자위 빈도를 조사한 결과 한국 여성의 주 평균 자위 횟수가 1, 6회로 세계 평균인 1, 4회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했더군요. 반면 한국 남성은 세계 평균보다 약간 낮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숫자 노름이 아닙니다. 그 수치는 조용히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스스로를 보듬는 여성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말하지 않았을 뿐 돌보고 있었던 겁니다. 단지 아무도 그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았을 뿐이고요. 물론 아직도 이 주제를 입 밖에 꺼내기 어려운 분위기입니다. 여성이 욕망을 갖는 것은 부끄럽다고 배워온 문화. 그 나이에 무슨 이라는 말로 덮어버리는 수많은 시선들. 그런데 정작 저는 진료실에서 반대의 장면을 자주 목격합니다. 의외로 더 많은 여성들이 조용히 자기 욕구를 돌보고 있었어요. 그 누구보다 건강하게, 은밀하게, 때로는 눈물 섞인 용기로 이야기 하나만 더 해볼게요. 한 번은 66세 박영자 씨가 진료실에 들어오셨습니다. 조금은 당황한 표정으로 약간 웃으며 말문을 열었죠. 박사님, 혹시 이거 이상한 건지 좀 봐주세요. 제가 요즘 혼자 시간을 갖고 싶은 생각이 자주 들어서요. 근데 그게 부끄럽기도 하고요. 그녀는 자신이 이상한 건 아닌지, 자신이 뭔가 잘못된 길을 걷고 있는 건 아닌지 계속 눈치를 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차분히 고개를 끄덕이며 이렇게 말했죠. 영자 씨, 그건 아주 자연스러운 감정이에요. 당신의 몸이 보내는 건강한 신호입니다. 절대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 말을 들은 그녀는 숨을 한 번 내쉬더니 손을 가볍게 턱에 얹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듣고 싶었어요? 그날 이후로 그녀는 매일 저녁 음악을 틀고 손끝으로 자신의 감각을 따라가는 자기만의 시간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몇 주 후, 다시 찾아온 그녀는 한층 부드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박사님, 그 시간이 제 하루에서 가장 고요하고 평화로운 순간이에요. 잠도 잘 오고 꿈도 선명하게 꾸어요. 이건 단지 자위라는 행위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수단일 뿐이고 진짜 중요한 건 자신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 욕망마저도 따뜻하게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우리는 오래도록 여성의 욕망을 숨기도록 교육받아 왔습니다. 심지어 엄마가 되면 그런 건 없어져야 한다는 비과학적이고도 가혹한 통념까지. 하지만 연구 결과는 다르게 말하고 있어요. 하버드 의대의 2021년 연구에 따르면 폐경 이후에도 여성의 40% 이상이 성적 욕구를 지속적으로 느낀다고 합니다. 이는 단지 호르몬 때문만이 아닙니다.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느낍니다. 기쁨을, 외로움을, 그리고 연결되기를. 여성들이 자기 욕망을 인정하는 순간 그건 단지 성적 자유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 전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말하고 싶어요. 당신이 그런 감정을 느꼈다면 그건 이상한 게 아니라 오히려 정상 중의 정상입니다. 당신은 인간이에요. 그리고 인간은 사랑받고 싶고 만져지고 싶고 가끔은 혼자서도 따뜻해지고 싶은 존재입니다. 그러니 오늘 밤 마음 한구석이 허전하다면 부디 죄책감이 아니라 호기심으로 그 감정을 바라봐 주세요. 그 안에 당신이 오래도록 놓쳐왔던 진짜 나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민수 씨는 처음부터 이야기를 꺼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진료실에 몇 번이고 다녀가며 늘 혈압이니 소환이 하는 이야기만 하다가 어느 날 조용히 앉아 있다가 마치 누가 들으면 안 된다는 듯 작게 입을 열었습니다. 박사님, 저도요, 가끔은 뭘 원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표현하는 게 무섭고 어쩌면 아직도 남편한테 말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말에 담긴 건 단지 부끄러움이 아니라 평생을 몸에 새겨온 순종이라는 낡은 가치였습니다. 욕망은 언제나 남편의 것이었고 자신은 그냥 받아들이는 존재로만 여겨졌던 그 수십 년이 민수 씨의 감정을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게 막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뭘 원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녀는 그 말을 한 뒤 무릎 위에 손을 꼭 모으고 저를 올려다보며 조심스레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마치 허락을 구하는 듯 이 감정을 가져도 괜찮은지 묻는 표정이었죠. 저는 그 순간 단단히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분에게는 약이 아니라 용기가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다시 묻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하나의 제안을 했습니다. 하루 5분. 그저 조용히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본인의 감정만 느껴보세요. 뭘 원하든 그건 다 괜찮아요. 이건 연습이에요. 당신이 본인을 들여다보는 연습. 처음엔 고개를 끄덕이기만 하던 민수 씨는 몇 주 뒤 아주 다른 사람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긴 호흡을 내쉬며 말했어요. 신기해요. 혼자 있는 시간이 그렇게 따뜻할 수 있다는 걸 몰랐어요. 처음엔 뭘 할지도 모르고 괜히 불편했는데 그냥 손을 얹고 가만히 있으니까 마음이 스르르 풀리더라고요. 민수 씨는 그저 자기 손을 자신의 가슴에 얹고 호흡을 느끼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그 감각은 점점 손끝으로 내려갔고 그녀는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감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죠. 그리고요, 남편한테 말했어요. 이젠 저도 원하는 게 있다고요. 그 말을 할 때 그녀의 눈에는 부끄러움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건 자긍심이었습니다. 자신의 존재를 처음으로 완전하게 발음한 순간이었을 겁니다. 놀라운 건 남편의 반응이었어요. 그녀 말로는 생각보다 덤덤하더라고요. 그냥 그동안 미안했어 그러더니 제 손을 잡고 처음처럼 산책을 나가자고 했어요. 그 손길은 단지 육체적인 접촉이 아니라 두 사람이 다시 연결되는 징검다리였습니다. 부부 사이의 대화가 자연스러워졌고 예전엔 하지 않던 손편지까지 오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부부 사이의 욕구 차이, 감정의 간극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일 수 있어요. 특히 나이 들어가면서 한쪽은 욕구가 줄고 다른 한쪽은 여전히 감정을 갈망하게 되는 시기. 그때 가장 위험한 건 침묵입니다.
하지만 표현은 그 침묵을 깨는 유일한 도구가 됩니다. 자신의 욕구를 인정하고 스스로를 돌보는 시간은 결코 부부 관계를 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틈을 메우는 따뜻한 실처럼 작용합니다. 자위는 그 시작이 될 수 있어요. 단지 혼자만의 위안이 아니라 관계 안에서 건강하게 자신의 욕망을 다루는 연습, 그리고 상대와 대화하는 용기를 얻는 작은 발판. 민수 씨가 보여준 건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한 사람의 삶이 스스로를 중심으로 다시 회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러실 수 있습니다. 단지 그 첫 단어를 꺼낼 용기만 있다면요. 나이가 들면 성격도 함께 사라진다고요? 참 많이 들은 말이죠. 특히 여성이라면 더더욱 폐경 이후엔 그런 거 없어져야지. 이 나이에 무슨 그런 생각을 해. 수많은 편견이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오히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욕망은 죽는 게 아니라 잠들어 있는 거라고요. 그리고 때가 되면 마치 봄눈 녹듯 천천히 다시 깨어납니다. 67세 혜경 씨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녀는 폐경을 겪은 지 5년이 지났고 자신도 이제 그런 감정은 사라졌다고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진료실에서 불쑥 물었습니다. 박사님, 요즘도 가끔 마음이 설레기도 해요. 근데 그게 정상이에요. 그 물음에 담긴 망설임은 마치 허락을 구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마음이 틀린 게 아니라는 확인을 받고 싶었던 거죠.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럼요. 혜경 씨, 그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감정이에요. 사랑하고 싶은 마음, 만져지고 싶은 감각은 나이와 상관없답니다. 의학적으로도 그건 명확합니다. 폐경 이후에도 여성의 몸은 일정량의 테스토스테론을 계속 생성합니다. 이 호르몬은 성적 욕구와 감각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죠. 하버드 의대의 2021년 연구에 따르면 폐경 이후에도 40% 이상의 여성들이 지속적으로 성적 흥분이나 관심을 느낀다고 밝혀졌습니다. 혜경 씨에게 저는 작은 실천을 권했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샤워 중에 물줄기를 느껴보거나 손끝으로 자신의 몸을 천천히 어루만지며 감각을 일깨워 보세요. 그녀는 처음엔 손사래를 치며 말했어요. 아이 참 박사님, 내가 이 나이에 무슨 그런 걸 해요? 하지만 그녀는 용기를 냈습니다. 자신의 몸을 부끄러워하지 않기로 한 거죠. 그리고 몇 주 뒤 진료실에 나타난 그녀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박사님, 정말 신기해요. 혼자 시간을 가지다 보니 몸도 마음도 편안해졌어요. 전엔 거울 보면 주름만 보였는데 요즘은 제 미소가 예뻐 보여요. 그녀의 눈빛엔 생기가 돌고 있었습니다. 웃음도 더 길어졌고 표정도 부드러워졌고 말끝마다 설렌다는 표현이 자연스레 따라붙었죠. 혜경 씨는 자위를 통해 단지 육체적 해소를 넘어서 자신감을 되찾은 겁니다. 그리고 그 자신감은 일상 속 모든 관계에 영향을 미쳤어요. 친구들과의 모임에서는 더 활기차게 웃게 되었고 손주들과 놀 땐 이전보다 더 집중해서 즐겼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한 행위가 아닙니다. 그건 나를 다시 받아들이는 연습입니다. 몸을 있는 그대로 주름도 건조함도 느려진 감각마저도 포용하는 시간이죠. 그리고 놀랍게도 그런 따뜻한 자기 돌봄은 몸의 생리적 변화도 도와줍니다. 자위는 질 건조증을 완화시키고 혈류를 촉진하여 감각을 유지하게 합니다. 그건 어떤 약보다도 자연스럽고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한 연구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자위를 실천하는 여성은 성관계에서의 불편함이나 통증을 25% 이상 덜 느낀다고 합니다. 즉, 이건 회복의 도구이자 준비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당신의 감각은 아직 살아 있습니다. 다만 너무 오래 외면당해서 잠시 조용해졌을 뿐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그 감각을 다시 불러낼 수 있어요. 당신은 아직 사랑받을 수 있는 몸이고 무엇보다 스스로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거울 앞에 서서 말해주세요. 나 아직 살아있구나. 그리고 그 감정에 죄책감이 아닌 미소로 답해주세요. 그 미소는 아마 당신이 평생 놓치고 있던 가장 아름다운 표정일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낸 뒤 세상이 아주 조용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아침엔 여전히 햇살이 들어오고 차는 끓고 전화벨도 울리지만 그 모든 것이 마음과는 아무 상관없는 풍경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많은 여성들이 배우자의 죽음 이후 감정의 파편을 하나둘 주워 담으며 살아갑니다. 슬픔은 시간이 지나면 잦아드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문득 빈 식탁에 놓인 찻잔 하나를 보며 갑자기 눈물이 터지는 그런 날이 찾아오곤 해요. 이젠 그런 건 필요 없어졌지.
그 나이 되면 다 내려놓는 거야. 그런 말들은 위로가 아니라 침묵을 강요하는 조각들이 됩니다. 마치 욕망이라는 감정 자체가 누군가를 잃은 사람에게는 허락되지 않는 것처럼.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료실에서 만난 수많은 여성들, 특히 사별을 경험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한 가지를 확신하게 됐습니다. 사랑을 잃었다고 해서 욕망까지 잃은 것은 아니라는 걸요. 그 감정은 누군가의 허락 없이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누구와도 비교되지 않는 나를 향한 감정으로 다시 피어날 수 있어요. 그 감정을 되살린 한 분이 계셨습니다. 70세 정희 씨.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아온 그녀는 남편이 떠난 후로 자신을 위한 시간이 사치처럼 느껴졌다고 말했죠. 자신의 몸을 만진다는 건 그녀에겐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는 일이었습니다. 박사님, 이 나이에 제 몸을 사랑해도 될까요? 그 말은 허락을 구하는 게 아니라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었던 거겠죠.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하나의 도구를 건넸습니다. 정희 씨, 당신을 위해 처음으로 선물을 하나 해보세요. 작고 부드러운 실리콘 토이. 그건 외로움을 없애는 게 아니라 당신의 감각을 깨우는 시작이 될 수 있어요. 처음엔 그녀도 손사래를 쳤습니다. 에이, 박사님, 민망해서 그런 건 못해요. 하지만 며칠 뒤 그녀는 조용히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왔고 눈빛엔 이상할 만큼 빛이 가득했습니다. 박사님, 저 해봤어요? 생각보다 어색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좀 위로가 됐어요. 이제야 제 몸이 다시 따뜻해진 것 같아요. 그녀의 말은 제게도 뭉클한 감정으로 남아 있습니다. 단지 섹스토이를 사용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녀가 마침내 나도 돌봄받을 자격이 있다고 스스로에게 말해준 그 용기가 진짜 핵심이었어요. 정희 씨는 이후 작은 루틴을 만들었습니다. 욕실엔 아로마 오일을 비치했고 조용한 클래식 음악을 틀어두며 자신의 손끝과 마음을 맞추는 시간을 만들었죠. 그 시간이 그녀에겐 기도처럼 다가왔습니다. 박사님, 이제 이 시간이 제 하루의 기쁨이에요. 손주들이 놀러와서도요. 전 훨씬 더 여유로운 마음으로 그 아이들을 바라볼 수 있어요. 예전엔 늘 허전한 마음이 먼저였는데 이젠 제가 채워진 느낌이에요. 이건 단지 혼자의 위안이 아니라 삶의 질이 바뀌는 경험입니다. 몸의 감각은 나이와 상관없이 되살아나고 그 감각은 우리가 삶을 느끼는 가장 직접적인 통로가 되죠. 게다가 자위를 통해 분비되는 도파민, 옥시토신, 세로토닌 같은 호르몬은 감정을 안정시키고 불면을 줄이며 삶에 대한 만족도를 높여줍니다. 의학적으로도 정기적인 자위는 심리적 안정과 면역력 향상에 큰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어요. 심지어 혈액순환을 촉진해 심혈관계 질환 예방에도 긍정적 영향을 준다고 하니 이보다 더 자연스러운 자기 돌봄이 또 있을까요? 여러분, 정희 씨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녀는 특별한 선택을 했습니다. 얘네 자신을 안아주겠다 하는 그 작고 따뜻한 결심.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당신도 그 결심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건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오롯이 당신만을 위한 시간입니다. 혼자가 되어도 사랑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은 이제 당신 자신에게로 향할 시간이에요. 부부 사이에서 욕구의 타이밍이 엇갈릴 때 그 어긋남은 말보다도 무겁게 마음을 짓누릅니다. 한 사람은 아직도 설레고 싶은데 다른 한 사람은 몸이 따라주지 않거나 마음마저 닫혀버리는 경우 그 간극은 침묵으로 채워지고 어느샌가 서로의 시선도 피해가게 되죠. 하지만 그건 사랑이 식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이 어떻게 유지되어야 하는지 서로를 이해할 시간이 없었다는 뜻이에요. 70세 재영 씨의 사례가 딱 그랬습니다. 그녀는 어느 날 약간 울먹이며 말했어요. 박사님, 남편이 더 이상 저를 안아주지 않아요. 예전엔 제 손을 잡던 사람이었는데 요즘은 그냥 말없이 눕기만 해요. 근데 전 아직도 원해요. 그게 잘못된 걸까요? 재영 씨의 남편은 75세였고 건강상의 이유로 성적인 접촉에 점점 소극적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 나이에 흔히 일어나는 변화지만 그 사실이 부부 사이의 온도를 설명해 주지는 못하죠.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재영 씨, 혹시 남편과 그런 이야기를 해보신 적 있으세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괜히 상처 줄까봐. 또 제가 욕심부리는 사람처럼 보일까봐요. 그 말이 마음에 꽂혔습니다. 이 나이에도 욕망은 마치 숨겨야 할 것처럼 여겨진다는 사실.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제안을 했죠. 재영 씨, 먼저 자신을 돌보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남편과 함께하지 않더라도
혼자 있는 시간에 몸과 마음을 천천히 어루만져 보세요. 그 감각을 회복하면 언젠가 그걸 남편에게도 자연스럽게 나눌 수 있을 거예요.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후 그녀는 자신만의 작은 루틴을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밤마다 촛불을 켜고 좋아하는 음악을 틀며 차분히 자신의 몸을 느끼는 시간. 몇 주 후 그녀는 환한 미소로 진료실을 찾았습니다. 박사님, 요즘 남편이 제 손을 다시 잡아요. 예전처럼 뭘 하자는 건 아니지만 산책하면서 손을 꼭 잡아줘요. 그리고 자주 안아줘요. 그것만으로도 너무 따뜻해요. 그 변화는 그녀가 자신을 돌보는 시간을 시작했을 때부터였습니다. 그 따뜻한 여유가 그녀를 감싸고 남편 역시 그 따뜻함에 반응한 것이죠. 우리는 흔히 부부 관계에서 성적인 접촉을 이야기할 때 어떤 확실한 행위를 떠올리곤 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연결입니다. 감정의 연결, 손끝의 연결. 서로가 서로에게 아직도 설레는 존재라는 걸 확인하는 시간. 자위는 이럴 때도 유용합니다. 그건 관계를 대체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에 기다림을 선물해 줍니다. 상대가 준비되지 않았을 때 내 욕망을 다그치지 않고 스스로를 달래주는 따뜻한 도구가 되는 거죠. 게다가 여성들이 자위를 통해 자신의 감정과 감각을 다시 인식하게 되면 부부 관계에서의 대화도 더 부드러워지고 서로에 대한 이해도 깊어집니다. 2023년 한국 부부 건강 연구에 따르면 성적 자기 돌봄을 실천하는 여성은 그렇지 않은 여성에 비해 부부 만족도가 30% 더 높다고 밝혀졌습니다. 이건 단순히 욕구 해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자기 존중과 관계 유지라는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함께 맞물리는 과정이에요. 재영 씨는 더 이상 외롭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남편과의 대화가 늘었고 같이 웃는 시간이 많아졌다고 했어요. 섹스라는 구체적 행위 없이도 둘 사이에 따뜻한 에너지가 흐르기 시작한 겁니다. 그건 아마 그녀가 먼저 자신을 사랑하기 시작했기 때문일 겁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의 욕구 차이는 비난의 대상이 아니라 이해의 기회입니다.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다만 서로 다른 리듬일 뿐이죠. 그리고 그 리듬을 맞추는 첫걸음은 자신의 감정에 귀 기울이고 부끄러움 대신 따뜻함으로 스스로를 어루만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된 변화는 언젠가 두 사람의 손끝에서 다시 이어질 수 있어요. 자위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하세요. 그걸 어떻게 시작해요? 뭘 쓰면 되는 거죠? 나는 특별한 도구도 없는데 이런 질문들 정말 많이 받습니다. 하지만 제가 늘 드리는 대답은 간단합니다. 가장 중요한 도구는 이미 당신 안에 있어요. 바로 감각입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몸을 감추고 감정을 눌러오며 살아왔습니다. 그 결과 감각을 사용하는 법조차 잊은 경우가 많죠. 그래서 자위는 거창하게 시작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 환자 수진 씨는 65세였고 남편과 사별한 후 몇 년째 아무런 신체 접촉도 없이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혼자 있는 욕실에서 자신이 점점 사라지는 느낌이 든다고 말했죠. 샤워를 해도 그냥 씻는 느낌만 나요. 이 몸이 내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수진 씨, 샤워기의 물줄기를 조절해 보세요. 차가운 물, 따뜻한 물, 손에 닿는 느낌이 어떻게 다른지 천천히 느껴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첫걸음이에요. 수진 씨는 며칠 후 다시 찾아와 말했습니다. 박사님, 진짜 이상하게 들릴지 몰라도 그 물줄기가 나를 꼭 안아주는 것 같았어요. 그녀는 이제 샤워 시간을 자신에게 주는 선물 같은 시간으로 바꾸었습니다. 조명은 조금 낮추고 욕실 선반엔 좋아하는 아로마 오일을 두고요. 그 감각은 손끝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60세 미영 씨는 처음에 자위라는 단어 자체에 큰 거부감을 느끼던 분이었습니다. 그녀는 그런 건 젊은 애들이나 하는 거지라며 손사래를 쳤죠. 하지만 어느 날 밤 문득 자신의 다리를 쓸어내리는 손끝이 이상하게 따뜻하게 느껴졌다고 해요. 그 감정은 낯설고 어색했지만 그 어색함 뒤엔 조금씩 피어나는 편안함이 있었어요. 박사님, 제 손이 저를 토닥이는 느낌이었어요. 그게 그렇게 위로가 될 줄 몰랐어요. 미영 씨는 촛불 하나 켜두고 가끔씩 좋아하던 재즈 음악을 틀어두며 조용히 자신의 몸을 마사지하는 루틴을 만들었어요. 그건 누군가를 위한 손길이 아니라 오롯이 자신을 위한 시간이었죠. 또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62세 은정 씨는 성인 영상을 활용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이런 걸 봐도 되나 싶었는데 생각보다 자연스럽게 감정이 따라가더라고요. 그녀는 여성 친화적인 영상 콘텐츠를 골라
자신의 리듬과 감정에 맞춰 몰입하는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그 시간은 더 이상 부끄러움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건 나를 위한 작은 영화관이었죠. 그리고 조금 더 적극적인 도구도 있습니다. 바로 섹스토이. 70대 여성들 중 일부는 전문 매장에서 자신에게 맞는 제품을 고르고 마치 취미 도구를 사드듯 즐겁게 선택하시기도 해요. 정희 씨도 그중 하나였죠. 박사님, 처음엔 민망했는데요. 이제는 그게 제 건강 도구 같아요. 그녀는 실리콘 재질의 부드러운 토이를 선택했고 사용 후엔 물에 깨끗이 씻고 작은 파우치에 보관하며 애지중지 다뤘습니다. 그게 나를 위한 선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으로 내 몸에 투자한 기분이에요. 그 외에도 야한 소설이나 로맨스 판타지를 읽는 것, 심지어는 상상 속의 연인과의 대화를 그려보는 것까지 모두가 자위를 구성하는 방식이 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정답이 없다는 겁니다. 누군가는 샤워기 물줄기에서, 누군가는 손끝의 감촉에서, 누군가는 책 한 페이지에서 자신만의 감각을 찾습니다. 당신의 방식이 무엇이든 그건 온전히 당신의 것입니다. 누구에게 보여주거나 증명할 필요 없습니다. 단지 그 시간만은 당신의 존재 전체가 나는 소중하다고 말해주는 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감정은 절대 작지 않아요. 그건 삶을 다시 환기시키는 따뜻한 숨결입니다. 우리는 살아오며 참 많은 루틴을 만들어 왔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매일 아침 도시락을 쌌고 남편을 위해 저녁상을 차렸으며 때로는 직장 생활에 맞춰 분 단위로 삶을 조각냈죠. 하지만 그 수많은 루틴 속에 과연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은 몇 분쯤 있었을까요? 진료실에서 저는 자주 이렇게 질문합니다. 요즘 하루 중 언제가 가장 조용하세요? 그리고 이어서 묻죠. 그 시간에 무엇을 하시나요? 대부분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그냥 TV 보거나 멍하니 앉아 있어요. 또는 침대에 누워 핸드폰만 만져요.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아쉽습니다. 그 시간은 무언가를 채워넣기보다는 스스로를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인데 말이죠. 그래서 저는 여성 환자들에게 자주 추천합니다. 자신만의 자위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단지 몸을 자극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정돈하고 자신을 위로하는 하루의 작고 따뜻한 의식을요. 예를 들어 68세 은자 씨는 매일 밤 9시에 자신만의 공간을 마련합니다. 방 안불은 끄고 작은 캔들을 켜고 음악은 늘 같은 클래식, 핸드폰은 침대 옆 탁자 위에 뒤집어 두고요. 박사님, 그 시간이 되면 마치 몸이 먼저 알고 준비되는 것 같아요. 이젠 어색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그 시간이 기다려질 정도예요. 그녀는 단지 손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말을 건넵니다. 오늘도 수고했어. 괜찮아? 잘하고 있어. 그 짧은 말들이 몸을 부드럽게 감싸고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이 루틴의 핵심은 단순함에 있습니다. 화려한 장치도 필요 없고 비싼 도구도 없어도 됩니다. 오히려 중요한 건 그 순간을 의식적으로 나에게 선물하겠다는 마음이에요. 하루 10분이면 충분합니다. 시간이 부족하다면 심지어 5분이라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그 짧은 시간 동안 세상 누구의 것도 아닌 오직 나만을 위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은자 씨는 말했습니다. 이젠 그 시간이 되면 몸이 차분해져요. 예전엔 잠들기 전까지 텔레비전을 틀어놨는데 요즘은 그 시간 덕분인지 머리를 대면 잠이 솔솔 와요. 이건 단지 마음의 변화만이 아닙니다. 실제로 자위 시간에 집중하는 것은 심박수를 안정시키고 긴장 완화 호르몬인 옥시토신을 증가시키며 수면 유도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분비를 돕습니다. 하버드 의대의 2022년 연구에 따르면 자위를 포함한 의식적인 자기 돌봄 루틴을 실천하는 여성은 불면증 발생률이 30% 낮았고 삶의 만족도가 25% 이상 높았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 루틴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자연스러워집니다. 어느 순간엔 이 시간 없이는 하루가 허전하다고 느끼는 순간이 올지도 몰라요. 70세 정희 씨는 말했습니다. 처음엔 부끄러웠는데 이젠 오히려 그 시간이 있어서 하루가 정돈되는 느낌이에요. 그녀는 그 시간을 나만의 기도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처음엔 조금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처음이라서 그렇습니다. 몇 번 반복하다 보면 당신의 몸은 그 따뜻함을 기억하게 됩니다. 마치 오래된 음악처럼 익숙하고 포근한 감각이죠. 지금 이 순간 당신의 하루 중 10분을 잘라내어 자신에게 돌려주세요. 그리고 그 시간을 지켜보세요. 당신 안에 얼마나 따뜻한 것이 숨어 있었는지를 다시 만나게 될 거예요. 그건 어떤 약도, 어떤 말도 대신할 수 없는 가장 사적인, 가장 치유적인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누구에게도 보여줄 필요 없는 당신만의 비밀 정원이 되어줄 겁니다. 자위는 단순히 감정을 푸는 일이 아니라 우리 몸 전체에 생화학적인 영향을 주는 과학적인 자기치유의 도구입니다. 이 말을 처음 들으면 다소 생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 번만 눈을 감고 상상해 보세요. 조용한 밤, 부드러운 조명 아래 당신의 손끝이 당신의 심장을 향해 다가가는 장면을요. 그 순간 우리 몸에서는 아주 특별한 일이 벌어집니다. 첫 번째는 도파민의 분비. 이 호르몬은 우리가 무언가 성취했을 때, 기쁠 때, 혹은 사랑에 빠졌을 때 분비되는 행복 물질입니다. 자위는 이 도파민을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매우 안전한 자극 중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세로토닌의 상승. 마음의 안정을 담당하는 이 호르몬은 우울감과 불안을 낮추고 마음의 균형을 잡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는 옥시토신, 일명 포옹 호르몬이라 불리죠. 이건 엄마가 아이를 안을 때 혹은 연인이 서로를 바라볼 때 분비되는 아주 따뜻한 감정의 호르몬입니다. 자위는 이 옥시토신을 부드럽게 유도하며 정서적 안정감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바로 멜라토닌, 수면을 유도하는 호르몬입니다. 많은 여성들이 자위를 실천한 이후 더 쉽게 잠들고 더 깊은 잠을 자게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제 환자 현주 씨는 이런 변화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준 분 중 하나였어요. 66세의 그녀는 만성 불면증과 고혈압으로 고생 중이었고 수면제에 점점 의존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진료실에 앉아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말했죠. 박사님, 밤이 무서워요. 불을 끄면 마음이 더 어두워지는 것 같아요. 약 없이는 잠들 수가 없어요. 그녀에게 저는 복잡한 처방보다 단 하나의 조용한 제안을 드렸습니다. 하루 10분, 자기 전에 조용한 공간에서 자신의 감각에 집중해 보세요. 몸에 손을 얹고 깊은 호흡을 하며 그저 지금 여기에 있다는 감각을 느껴보세요. 그녀는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제가 그런 걸 할 수 있을까요? 그 질문에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다만 대부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을 뿐이죠. 몇 주 뒤 그녀는 놀라운 표정으로 진료실에 나타났습니다. 박사님, 자위라고 해서 그냥 몸을 자극하는 줄만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마음이 풀어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요, 요즘은 약 없이도 잠이 와요. 이렇게 개운하게 눈 떠본 게 언제였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녀의 고혈압도 안정세를 보였고 무엇보다도 얼굴빛이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불면과 긴장이 만들어낸 칙칙함이 걷히고 잔잔한 자신감이 느껴졌죠. 자위는 면역력에도 영향을 줍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2022년 연구에 따르면 정기적인 자위를 실천하는 사람들은 면역세포의 활성도가 20% 이상 높아졌다고 밝혀졌습니다. 즉, 감기나 만성 피로에 더 강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심장 건강에도 효과적입니다. 미국 심장학회 2023년 보고서에 따르면 주 2회 자위를 실천하는 성인은 심혈관 질환 발병률이 15%가량 낮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자위가 가벼운 유산소 운동 역할을 하며 혈액순환과 심박 조절에 도움을 주기 때문이죠. 이 모든 효과는 외부의 자극 없이 나의 안의 감각만으로 이뤄집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너무 많은 에너지를 바깥으로 내보내느라 정작 자신에게 돌아올 시간을 잊고 살죠. 하지만 자위는 그 방향을 되돌리는 첫걸음입니다. 누구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도구가 없어도 됩니다. 다만 당신의 의지만 있으면 됩니다. 그 따뜻한 손끝 하나가 당신의 몸과 마음에 보내는 메시지가 됩니다. 괜찮아. 지금도 충분히 아름다워. 나는 아직도 느낄 수 있어. 그리고 나를 사랑할 수 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몸과 마음은 동시에 반응합니다. 그건 의학이 증명했고 수많은 여성들이 체험으로 확인했습니다. 이젠 당신 차례입니다. 당신의 건강을 위해, 당신의 수면을 위해, 무엇보다 당신의 마음을 위해 오늘 밤 당신의 감각에 작은 인사를 건네보세요. 우리는 왜 이토록 조용했을까요? 왜 자신의 마음, 욕구, 감정을 말하는 것이 이토록 어려운 일이 되었을까요? 특히 한국 사회에서 여성의 성적 욕구는 지워져야 할 것처럼 취급받아 왔습니다. 여자가 감히 그런 걸 나이 들어서도 욕망을 느껴? 참 그런 질문이 이미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기보다 속으로 삼켜왔습니다. 그 말들은 결국 죄책감이 되거나 자기 자신을 향한 비난이 되어 돌아왔죠. 하지만 그건 모두 누군가 만들어 놓은 기준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기준에서 한 발짝 벗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71세의 영숙 씨는 그 기준을 조심스럽게 넘은 분입니다. 박사님, 저도 가끔 마음이 울렁일 때가 있어요. 어떤 드라마를 보다가 아니면 문득 저녁 햇살을 보다가요. 근데 그게 잘못된 건가요? 이 나이에 이러면 안 되는 걸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지만 그 안엔 용기가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침묵해온 감정을 처음으로 말로 꺼낸 순간이었으니까요. 저는 그녀에게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영숙 씨, 그건 너무나 아름다운 감정이에요. 감정은 나이와 상관없이 살아있어요. 그걸 느끼는 건 오히려 당신이 아직도 살아있단 증거예요. 그녀는 그 말을 듣고는 고개를 끄덕이며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몇 주 뒤 남편과의 대화를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어요. 남편이 당황하기도 했고요. 근데 제 마음을 솔직히 말하고 나니 그 사람도 이해해 주더라고요. 그 뒤로는 손도 자주 잡고 같이 산책도 해요. 아무 말 없이 손만 잡고 걸어도 그게 얼마나 따뜻한지 몰라요. 이건 단지 자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표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침묵을 깨고 스스로의 욕망과 감정을 인정하고 그걸 누군가와 나눌 수 있는 용기. 그건 자위라는 실천을 통해 더 쉬워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위는 나는 이런 감정을 느끼는 존재야 라고 스스로에게 알려주는 시간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감정을 인정할 수 있게 되면 누군가에게 그 마음을 내어놓는 일도 조금은 더 수월해집니다. 물론 모든 경우가 이렇게 부드럽게 풀리진 않죠. 어떤 분들은 남편이나 주변 사람의 반응에 실망하거나 거절당하기도 합니다. 그럴 땐 오히려 자위가 자신을 지키는 작은 방패가 되어줍니다. 그 누구와도 공유하지 않아도 괜찮고 그 누구의 인정도 필요 없는 나의 안의 안식처를 만드는 방법.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사회가 말하는 정상에서 벗어난 나만의 정상을 만들어갑니다. 실제로 2022년 영국 심리학회 연구에 따르면 자신의 성적 욕구를 인정하고 자위를 실천하는 여성들은 자존감이 28% 더 높고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더 개방적이며 감정 표현에 있어 더 자유롭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건 어떤 외적 기준이 아니라 내면에서 나오는 평화와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죠. 영숙 씨는 그 후 가끔 진료실에 들러 이런 말을 남깁니다. 박사님, 요즘은 거울을 보면 예전보다 얼굴이 밝아 보여요. 이젠 저도 저 자신이 좋아요. 그녀의 미소는 단지 감정을 표현했다는 성취감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그건 자신을 받아들였다는 증거였고 더 이상 숨기지 않아도 된다는 자유로움의 표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욕망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그건 당신이 아직 살아있고 사랑을 느낄 수 있다는 가장 확실한 신호입니다. 그 욕망을 표현하는 방식이 혼자일 수도 함께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어느 것도 틀리지 않았다는 것, 당신의 방식이 바로 정답이라는 것. 그러니 이젠 당신의 마음에 질문해 보세요. 지금 나는 무엇을 느끼고 있지? 그리고 그 대답을 따뜻하게 안아주세요. 그 순간 당신은 비로소 자신을 사랑하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종종 자위라는 행위를 몸과 마음의 다리라고 말합니다. 그 다리를 건너는 동안 우리는 지나온 외로움을 되짚고 현재의 감각을 회복하며 미래의 내게 작은 선물을 건넬 수 있습니다. 그 다리를 건넌 수많은 여성들의 이야기를 들어오며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작은 실천에서 시작했다는 사실이에요. 68세 은자 씨는 처음엔 촛불 하나 켜는 것조차 무슨 특별한 일이냐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촛불은 그녀 마음의 중심에 있는 따뜻한 불빛이 되었죠. 그 불빛을 켜는 순간 내 안에도 무언가 살아나는 기분이 들어요. 70세 정희 씨는 매일 밤 자위 루틴을 통해 자신을 안아주면서 삶의 리듬을 회복했습니다. 박사님, 이젠 그 시간이 없으면 하루가 어수선해요. 꼭 샤워하고 나서 한 모금 물 마시는 것처럼 당연한 루틴이 되어버렸어요. 이처럼 자위는 단지 충동의 해소가 아니라 의식의 회복입니다. 우리 사회는 너무 오랫동안 몸과 마음을 분리해 왔어요. 몸은 참고, 마음은 누르고, 그러다 보니 어느새 자신조차 잊고 살게 되었죠. 자위는 그 둘을 다시 연결해 줍니다. 몸이 말하는 감각을 따라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마음도 따라 흐릅니다. 그건 누구의 지시에 따른 것도 누군가의 시선에 맞춘 것도 아닌 온전히 나 자신만을 위한 흐름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여기까지 따라오신 것만으로도 이미 큰 용기를 내신 거예요. 이건 단순히 정보를 읽는 일이 아니라 자신을 마주하는 일이고 그건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니니까요.
혹시 아직도 마음속에서 이네이 라는 목소리가 들리시나요? 그렇다면 반대로 질문해 보세요. 도대체 몇 살까지 참고 살아야 하나요? 사랑받을 권리엔 유효 기간이 없습니다. 감정을 느끼고 욕망을 품고 몸의 떨림을 따라가는 일은 이때만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그건 60대에도 70대에도 심지어 80대에도 여전히 살아있는 생명의 언어입니다. 미영 씨는 어느 날 말했죠. 이젠 거울을 보면 주름보다 웃음이 먼저 보여요. 예전엔 나를 미워했는데 요즘은 괜찮아. 이 얼굴도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말은 너무도 큰 울림을 줬습니다. 그녀가 자유를 통해 되찾은 건 쾌락이나 위안만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변화는 주변까지 퍼져나갔습니다. 그녀는 딸에게도 말했습니다. 너도 언젠가는 너 자신에게 따뜻해질 날이 올 거야. 그 말은 유산처럼 들렸습니다. 어머니가 딸에게 물려주는 자기 사랑의 유산. 우리는 이제 그 유산을 스스로에게도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도 전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숨겨야 할 것도 아닙니다. 이건 몸이 보내는 자연스러운 언어이고 마음이 듣고 싶어 했던 목소리입니다. 그러니 오늘 딱 5분 문을 닫고 전화를 끄고 좋아하는 음악을 살짝 틀고 그 공간에 앉아보세요. 거기엔 아무도 없지만 사실은 가장 중요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당신 자신이죠.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마음껏 자신을 어루만지세요. 그건 단지 자위가 아니라 자기 연민, 자기 존중, 자기 회복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나를 잃지 마세요. 이 작은 실천이 당신을 다시 만나는 길이 되어줄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도 은자 씨, 정희 씨, 영숙 씨처럼 말하게 될 거예요. 나는 지금 나를 사랑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너무 늦지 않아서 다행이에요. 밤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더 조용해집니다. 그 조용함 속에서 문득 떠오르는 감정들이 있습니다. 살면서 참고, 눌러두고, 잊은 줄 알았던 감정들, 사랑받고 싶었던 시간들, 무언가를 간절히 원했지만 말하지 못했던 순간들, 그리고 그 감정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지금의 너는 너 자신을 얼마나 돌보고 있니? 그 물음에 선뜻 대답하기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이를 키우고, 배우자를 챙기고, 부모를 돌보느라 나는 늘 맨 끝에 밀려났죠. 하지만 이제는 순서를 바꿔야 할 때입니다. 이제는 내가 먼저여야 합니다. 그게 이기적인 게 아니라 건강하게 살아가는 가장 인간적인 방법이에요. 지금껏 저는 이 여정을 함께한 여성들이 단지 몸의 감각을 되찾은 게 아니라 삶을 되찾아가는 모습을 지켜봐 왔습니다. 은자 씨는 혼자서도 촛불을 켜고 마음을 어루만지는 시간을 가졌고, 정희 씨는 처음으로 자기 몸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으며, 영숙 씨는 남편과 다시 손을 잡고 웃을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하루 애트 5분의 조용한 실천에서 시작됐습니다. 샤워기 물줄기, 손끝의 감촉, 좋아하는 향초 하나, 그리고 스스로를 안아주는 따뜻한 숨. 이건 단지 자위라는 단어로 설명할 수 없는 존재 자체를 회복하는 치유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자위는 결코 수치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건 자기 자신에게 주는 사랑의 언어입니다. 그 언어를 배우는데 나이는 상관없어요. 오히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알맞은 때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만약 이 여정을 따라오셨다면 그건 이미 삶을 다시 껴안으려는 의지를 가진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사실이 당신에게 너무도 자랑스럽다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자기 욕망을 이해하는 사람은 타인의 욕구도 더 따뜻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자신을 돌보는 사람이 사랑도 관계도 더 여유롭게 품을 수 있어요. 오늘 밤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제안은 이겁니다. 딱 5분, 그 누구도 아닌 당신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져보세요. 불을 끄고 편안한 소리를 틀고 혹은 조용히 아무런 소리도 없는 공간에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는 거예요. 수고했어. 오늘도 잘 견뎌줬어. 나는 지금 이 순간 나를 사랑할 수 있어. 그리고 천천히 손끝을 따라 그 말을 몸으로 느껴보세요. 당신의 심장도, 피부도, 눈빛도 그 따뜻한 감정을 기억해 줄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수많은 사람을 돌보지만 자기 자신은 마지막으로 밀어두기 일쑤죠. 하지만 오늘부터는 그 순서를 바꿔도 괜찮습니다. 아니,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 이 여정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더 많은 따뜻한 이야기로 더 많은 여성의 미소를 지켜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있을 겁니다. 혹시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 용기 있는 한 줄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삶을 바꾸는 첫 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신다면 다음에도 이런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 그 클릭 하나가 당신의 새로운 시작이 될지도 모릅니다. 야, 이제 불을 끄고 조용히 선풍기를 켜고 당신만의 시간을 시작해보세요. 오늘 밤 당신의 마음에 작은 촛불 하나가 켜지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긴 여정을 함께 걸었습니다. 외로움이라는 말없이 무거운 감정에서 출발해 자신을 안아주는 작은 실천으로 향하는 따뜻한 길이었죠. 이 여정의 핵심은 단 하나였습니다. 나도 괜찮다고, 나를 사랑해도 된다고 조용히 말해주는 시간. 그것이 바로 자위이고 자기 돌봄이며 나이와 관계없는 치유의 시작입니다. 은자 씨는 조용한 방에서 촛불 하나로 위로를 찾았고, 정희 씨는 섹스토이라는 새로운 친구를 통해 자신의 몸을 다시 껴안을 수 있게 되었으며, 영숙 씨는 남편과의 대화를 통해 잊고 있던 설렘을 회복했습니다. 그 누구도 특별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선택은 특별했습니다. 하루 9분. 나를 위해 용기 낸 그 시간이 삶을 다시 환하게 밝혔습니다. 자위는 결코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건 내 몸의 언어이고 내 감정의 리듬이며 무시하지 않아야 할 생명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는 당신에게도 가능한 현실입니다. 오늘 밤 조용히 자신에게 속삭여 보세요. 괜찮아. 지금도 늦지 않았어. 그 작은 속삭임이 당신의 몸과 마음의 평화를 선물해 줄 거예요.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당신만의 속도로, 당신만의 공간에서 당신을 사랑하는 방법을 다시 시작하세요. 그리고 언제든지 그 길 위에서 다시 만나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주무세요.